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돈의 참견입니다. 벌써 9번째 니돈참인데요. 너무 오래됐습니다 진짜.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애정 가득 지식 듬뿍 유익한 참견해 주실 우리 스타 자문단 분들 소개해 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지혜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KB국민은행 곽종규 변호사입니다. 네, 멘토님들 모두 반갑습니다. 그러면 니돈의 참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오늘 고객님의 고민 사례부터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 행사 상품, 2+2 전세 상품, 내 권리는 어디까지? 라는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자취를 하고 있는 33살 직장인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전세 계약 만료가 6개월 정도가 남게 되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현 집주인이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매도를 계획하고 있고 매수하는 집주인은 실거주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매수자가 실거주하게 될 경우 저의 전세 계약은 본인과 한 것이므로 매수자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청구할 수 없고 나가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집주인의 말대로 꼼짝없이 나가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보상을 받거나 현 집에서 전세 계약 연장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저의 권리는 정확히 어디까지인가요? 네, 오늘의 고객님은 요즘 핫하디 핫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부족하지만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2020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법 중 하나인데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임차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때 전월세 상한제에 의해 가격은 5% 이내로만 증액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설명한 내용이 멘토님들이 들으시기에 맞는지 한번 또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범PD님이 요 니돈의 참견 진행하시면서 진짜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그럼 계약갱신 청구권이 이제 입법이 되고 실제 운영이 되면서 미쳤던 영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도입이 됐지만 실제 운영하면서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그 실제 매물의 가격은 굉장히 폭등을 하는 와중에 이제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전세 보증금은 이제 상한제에 막혀서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타개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이제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다른 비용을 이제 임차인에게 추가로 부담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이제 전세를 월세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러한 모습들도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실거주를 이유로 이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버틸 경우에는 이제 이사비나 위로금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갈등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그 임차인이 이런 이사비나 위로금을 요구하는 거에 맞대응해서 임대인은 또 원상회복 의무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수리비 내놓고 나가 이렇게 이제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났던 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매물 같은 경우에는 상한제에 막혀서 이제 금액이 전세 매물이 이제 금액이 그렇게 오르지 않았다면 요게 아닌 이제 새롭게 신규 진입하는 전세 매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격이 올라서 서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됐습니다. 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은 임차인은 이 권리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긴 한데 임대인 같은 경우에도 또 재산권 침해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갈등 상황이 발생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런 분쟁에 대해서 실제 판례들을 통해서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이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시행된 그런 법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헷갈리시도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멘토 두 분이 정말 잘 알려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전세를 살고 계신 분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정확히 며칠로 계산을 하고 해야 될까요? 이런 기간 계산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계산의 원칙을 말씀드리면은 계약 체결할 때 계약 기간을 정확히 연월일로 명시를 한다고 하면은 별 문제가 없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4월 1일부터 2년간이라는 식으로 표식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도 마찬가지인데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기간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이기 때문에 또 이제 계산하는데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면은 시작일은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연령 계산이 아닌 이상은 초일을 불산입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종료일은 연과 또는 월로 계산이 되는데 이는 최종월 또는 최종연에 해당 기산일 전날이 만료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가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얘가 제일 필요합니다. 헷갈리시니까 저도 이제 안 헷갈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은 2022년 4월 1일부터 2년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 때 2022년 4월 1일이 기산점이 되냐?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지를 파악해야 되고요. 오전 0시부터 시작하는 계약이다라고 하면은 2022년 4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 그러니까 2024년 4월 1일 전날이 계약 만기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갱신 청구권을 그 계약 기간이라고 했을 때 언제 행사를 해야 되는지는 이제 계약 기간 만료일 아까 이제 똑같은 예에서 살펴보면 2022년 4월 1일에서 이제 종료일 2024년 3월 31일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다고 했을 때 요 종료일인 2024년 3월 31일부터 6개월 전에서 2개월 전 사이에 이제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되는 건데요. 이제 계약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해서 2개월을 기산한다고 하면 계약 종료일을 이제 24시까지 다 보장을 해주는 것은 아닐 테니까 그 초일은 불산입한다고 보고 그럼 그때로부터 2개월 전이라고 하면 2024년 1월 30일 24시까지는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갱신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는 도달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도달이 돼야 되는 거고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계산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 딱 맞춰서 행사하시기보다는 그 기간 안쪽에서 안전하게 행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단 하루임에도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임대차 계약 관련 기록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나는 언제였더라 이러면서 막 계약서 찾아보시고 막 그러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미리미리 시간 있을 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질문은 사연자분의 질문인데요. 사연자분의 상황처럼 새 집주인에게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사연자님과 비슷한 사례에서 판단한 그 하급심 판결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이제 종전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그 임대인이고 매매 계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은 없겠죠. 근데 매수하려고 하는 그 매수인 쪽이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판례에서는 이제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더 우선시해서 종전 집주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제 법정 기간 내에 행사를 했을 경우에 새 집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요 이제 판결의 승패를 갈랐던 부분은 등기 시점이었어요.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제 세입자가 기존 집주인에게 법정 기간 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마쳤다면 매수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사연자님도 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지 여부를 잘 확인하셔서 이 판례의 적용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연자님이 들으시면은 조금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새 집주인분도 만약에 이제 정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늦어서 집에서 실거주를 못하게 된다라면은 그 또한 또 난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습니다. 지 변호사님이 언급한 판례가 이게 좀 일관된 판례인지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았고 하급심 판례 중에서도 서로 상반된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서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준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은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되는데 매매 계약 체결이 있었고 매매 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기 전에 매도인을 상대로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행사했습니다. 그때 매도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였고 매수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이후에 또 매수인도 나름대로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판례는 매수인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사유가 원래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할 때 매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게 되어 있는데 이때 갱신 거절권도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매수인도 본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같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법원에 따라서 판례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한 번 더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이 법이 새로 생긴 법이다 보니까 이전에 판결된 사례들이 정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본인이 어떤 상황이신지 갈팡질팡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 개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에서 갱신된 경우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한번 같이 설명을 주시면은 저희 시청자분들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임차인 분께서 챙겨두시면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묵시적 갱신을 통해서 갱신된 계약이든 갱신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갱신된 계약이든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따라서 이제 3개월 후에 보증금 반환 청구도 가능하다고 보셔야겠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보증금을 받아야지 임차인이 이제 새로운 집에 들어갈 때 잔금도 치르고 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이제 조율이 안 되면 계약이 다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집주인과 실질적으로는 이제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제 중간에 해지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연락도 받지 않고 아니면 뭐 중개 수수료 부담 등을 요구하는데 이제 무리한 요구를 해온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임차인 쪽에서는 이제 내용 증명을 통해서 묵시적 갱신 해지하겠다 이렇게 해지 통보를 명확하게 통지하면서 이제 보증금 반환 청구 의사 표시도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말이 있듯이 서로가 좀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법인 관련된 계약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법인이 될 수 있고 임차인도 법인이 될 수 있는데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법인이 이제 계약 당사자가 될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건데요. 최근 판례는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를 한 경우 실거주 목적의 계약 갱신 거절을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예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법인이 이제 본인의 직원들을 이제 거주시킬 목적으로 갱신 거절을 한 경우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을 보호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은 사례라고 보면 되고, 임차인이 법인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원칙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은 개인의 행위자에게 적용이 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에게도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러면 혹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번복한 사례도 있는지 한번 들려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또 판례가 하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원래는 나가기로 해놓고 돌연 말을 바꿔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그런 사안이었는데요.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이고 종국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만 이 갱신 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해당 사안에서는 임차인이 이사갈 곳과 이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 이러한 의사 표시가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확정적이고 종국적인 의사 표시로서 권리를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 다시 갱신 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그 갱신 청구권은 유효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렇게 임차인을 위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된 여러 분쟁 및 그에 대한 판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사연자님 고민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 모르겠는데, 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갈등이 없는 것이 정말 베스트이지만 또 혹시 모를 분쟁 발생 시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관련 판례에 대해서 주의 깊게 알아보고 다니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곧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2년 7월이면 이제 갱신 청구권 행사한 이제 매물들, 전세 매물들이 나오게 되는 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지각 변동이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임대 임차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이 부분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을 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대차 시행 후에 27%의 전세값 상승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웃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의 자산을 심층적으로 관리해주는 친절한 오지라퍼들의 유익한 참견, 니돈의 참견. 다음 10화에서도 유익하고 친절하게 참견하러 돌아올 테니까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정말 유익하셨죠?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케비TV